자동차 꿀팁 알려드리는 차겜입니다. 여러분 운전 잘 하시나요? 아니면 늘 어려우신가요? 운전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순간들 때문에 운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제가 2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면서 모은 스킬들, 운전 학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시트 조절입니다. 페달 조작이 쉬운 거리, 그리고 핸들 조작이 쉬운 거리까지 엉덩이와 등을 당겨서 맞춰주면 되는데요. 핸들 같은 경우는 손목이 내가 팔을 쫙 뻗고 살짝 구부렸을 때 내 손목 자리가 핸들에 걸치면 되고, 페달 같은 경우는 발가락 말고 발 앞꿈치 부분이 페달을 편안하게 밟을 수 있는 거리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핸들 잡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핸들은 양손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엄지의 위치인데요. 엄지는 핸들 속으로 말아 넣지 말고 핸들 위에 가볍게 올려둔다는 느낌으로 살짝 걸쳐만 주고, 필요시에는 이제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자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안에 넣어버리면 회전을 못해요. 회전을 걸려버리잖아요. 꺾여버리잖아요. 이렇게 꺾여버리기 때문에 가볍게 올려두고 핸들 조작을 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핸들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양손을 교차해주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팁은 뭐냐면, 내가 돌리는 손 이렇게 돌리고 있죠. 떨어지는 손은 따로 있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차를 핸들을 돌려야 된다면 보통 오른손이 기준으로 해서 오른손은 계속 회전을 합니다. 오른손은. 자, 오른손 계속 돈다 했죠. 도는데 왼손이 도와주고, 도는데 왼손이 도와주고, 도는데 왼손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우회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마찬가지 왼손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있고 오른손이 도와주는 그림이 나오겠죠. 오른손이 도와주는 그림이. 자, 왼손으로 돌릴게요. 자, 돌립니다. 자, 오른손이 도와주고, 돌리고 있고, 오른손이 도와주고, 돌리고 있고, 오른손이 도와주고. 초보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양손으로 꼭 하시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크로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모으는 방법. 이게 어떤 원리냐면, 왼손이 밀어주고 뭐였죠? 오른손이 잡아 끄는 거예요. 왼손이 밀어주고 오른손이 잡아 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핸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브레이크 조작 방법입니다. 먼저 브레이크를 밟기 위한 발의 위치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봤을 때 이 발 전체가 페달 전체를 밟는 위치는 좋지 않습니다. 페달이 있다면 절반 정도의 발이 걸치면서 충분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발가락 끝으로 밟아서는 안 됩니다. 힘 전달이 안 돼요. 발 앞꿈치까지 이렇게 시트를 조절해서 이렇게까지 들어와서 밟아주는 겁니다. 발 전체로 밟으면 브레이크 더 세게 밟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렇게 밟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악셀을 밟기 위해서 뒤꿈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왜? 이걸 발 전체로 밟기 때문에 이 대각선으로 하기 힘들어요. 걸린단 말이죠. 이렇게 밟다가 악셀을 밟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습관적으로 이 발이 통째로 떨어져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고, 브레이크 밟을 때도 이렇게 봐서 이렇게 밟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칫 페달 오인 사고 때문에 차량이 급발진 해버리는, 이게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 페달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꿈치 딱 고정시켜 놓고 악셀 밟을 때는 발목을 살짝만 틀어도 악셀을 밟을 수 있는 위치. 자, 여기서 발목을 틀어서 악셀 발 떼고 브레이크. 뒤꿈치는 고정입니다. 고정. 이거를 몸에 익히세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은 발을 갖다 대는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브레이크를 꽉 밟을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게 밟아라, 스무스하게 밟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스무스한 건데 무조건 살살 밟으면 되는 건가? 잘 모르잖아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브레이크 페달은 발을 올리는 게 준비 단계, 밟는 게 아니에요. 밟을 준비입니다. 밟을 준비. 그리고 10에서 20% 정도, 요 정도입니다. 0에서 2까지가 100이라 치면 10%의 힘으로 살짝 요거, 그리고 정지. 자, 다시. 자, 살짝 1단계, 살짝 1단계, 2단계 정지,
이 3단계는 이거 위급 상황이 그냥 팍 이렇게 밟는 거 있죠. 이게 3단계인데 이건 쓸 일 없고, 위급 상황 말고 쓸 일 없으니까 평소에 브레이킹 할 때는 대기 준비입니다. 자, 악셀 쭉 가다가, 자, 발 뗐다. 자, 준비. 1단계, 2단계. 자, 2단계, 1단계. 준비. 자, 0, 1, 2. 2, 1, 0. 이 1단계 브레이킹 가지고 굴리고 세우고를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그러려면 천천히 가는 속도로 브레이킹을 잘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로로 나가서 주행 스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기 위해서 도로로 나왔는데요. 우선 탄력 주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기 멀리서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곧 차를 세워야 된다 라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일단 악셀링을 하다가 발을 브레이크 위에 준비를 하세요. 스탠바이 준비입니다. 준비. 이걸 밟는 게 아니에요. 밟아버리면 속도가 줄잖아요. 줄어버리니까 이걸 밟지 말고 악셀에서 자, 발을 떼고 브레이크 쪽으로 살짝 준비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쪽으로 살짝 준비. 지금 밟은 게 아니에요. 제가 밟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만 악셀을 밟다가 브레이크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두는 거죠. 옮겨두는 거. 위치만. 왜? 바로 밟을 수 있게 스탠바이 하는 겁니다. 갑자기 위급하게 세워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셀링을 하다가 내가 정차를 해야 되는 위치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같으면 준비해야 되죠. 자, 준비. 브레이크 발 살짝 올려놔서 지금 10% 밟을게요. 아까 1단계 설명된 1단계. 1단계로 쭉 가세요. 겁내지 말고 쭉 가세요. 1단계에서 힘을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저 1단계에서 밟지도 않았어요.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어지간하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 탄력 주행이라는 것은 악셀을 밟다가 악셀을 떼고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굴러가는 것,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브레이킹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감속이 되고 불필요한 가속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악셀을 밟았다, 브레이크 밟을 준비, 일정한 거리를만 유지하면 돼요. 어떠한 상황도 다 대비하면 됩니다. 자, 지금 앞에 전방에 가면 신호등이 있거든요. 자, 2차 우측으로 빠집니다. 그럼 나도 준비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살짝 다 빠질 때까지 보고, 자, 밟 때도 되겠죠. 악셀. 초보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안 알려줘요. 브레이크 그냥 말로만 브레이크 부드럽게 밟아라, 스무스하게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브레이크 페달의 깊이를 몇 프로 정도 나눠서 아니면 몇 프로를 밟고 유지해보라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제가 10%로 밟아서 10%로 세웠어요. 그러면 천천히 설 수 있고 충분히 감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감각이죠. 브레이크 밟을 때는 항상 10% 정도만 먼저 밟아보세요. 밟고 기다려보세요. 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속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앞에 밀리니까 서겠죠. 그러면 지금 악셀 밟을 필요 없잖아요. 자, 브레이크 위에 준비. 자, 지금부터 10% 밟기. 10% 살짝 아까 말했던 1단계. 자, 1단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부드럽게 설 수 있죠. 여기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푹푹 밟는단 말이에요. 차는 가까워지지, 겁은 나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깊이가 심해져요. 그래서 1단계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1단계 유지. 1단계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밟는 힘을. 그러니까 1단계 유지를 잘 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핵심은 정지해야 될 위치가 아주 멀리, 저기 멀리 거리가 많이 남았는데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불필요한 브레이킹입니다. 필요할 땐 분명히 밟아야 되는 거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필요한 브레이킹을 하지 마시라. 악셀만 떼도 서서히 속도는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리 보고 브레이크 1단계로만 조절해서 서서히 세우면 부드러운 정차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내 차가 중앙으로 잘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중심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른발 악셀을 기준으로 아주 천천히 굴러가면서 느낌적으로 내가 이 선을 밟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요. 아, 내가 지금 유리창에 보이는, 자, 내가 지금 유리창에 보이는 느낌, 이 선 있잖아요. 선, 이 가운데 선, 내가 이렇게 운전자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선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내 오른발로 밟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위치에 차를 딱 갖다 놓고 주행을 하면, 내려서 볼게요. 네, 정확하게 이 기준한 선 위에 차가 딱 정중앙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차가 그런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거의 모든 차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
경차, 뭐 중형차, 소형차, 대형차 다 해봤는데 거의 다 맞아요. 내가 고개를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특히 고속도로나 고속주행할 때 내가 차선 맞춘다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오른발이 악셀에 있을 때 밟고 가는 그 자리가 내 차의 중심이구나. 실제로 나가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선 위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지금. 자, 다음은 차폭감 기준점 잡는 방법. 먼저 이런 주차장 같은 환경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자, 양측의 차폭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기준할 수 있는 긴 선이 필요한데요. 앞바퀴, 뒷바퀴가 동일하게 한 10cm가량 선에서 한 10cm가량 띄워놓은 상태로 차에 탑니다. 자, 차에 타서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선, 앞에 보이는 이 선 있죠? 이 선의 연장선을 보는 거예요. 연장선. 자, 이미지 그려지시나요? 자, 연장선 자리가 기준선이 연장되는 이 대시보드 타고 올라오는 연장 라인을 내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 딱 하고, 아, 요쯤 이렇게 와이퍼 끝단 타고 올라와서 내가 보니까 한 이쯤인 것 같아. 이쯤. 여기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화면상에는 틀릴 수 있어요. 제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차를 돌립니다. 자, 똑같이 차를 딱 그 선에 맞춰서 세울 거예요, 지금. 자, 또 똑같이 이렇게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차를 정확하게 한 10cm에서 15cm 정도 띄워놓고 다시 차에 타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또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아, 요렇게 지나가겠구나. 이쯤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럼 여기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붙여놓은 저 스티커, 유리 보지 마세요. 대시보드 위에 요 기준이에요. 요 유리에 비치는 기준 아닙니다. 이렇게 스티커 2개가 붙었습니다. 이 스티커 점이 도로에 그려진 차선 안쪽에 이 점들이 위치하면 되는 거예요. 주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자, 내가 양쪽에 점을 찍어 놓고 운전하는 거예요. 자, 좀 나가 볼게요. 큰 도로로. 자, 이렇게 도로로 들어왔는데 내가 가운데 잘 가고 있는지 한쪽으로 기운 거 아닌지는 아까 내가 찍어 놓은 점을 보면 돼요. 아, 내 점이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이쪽 점도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오, 양쪽으로 딱 맞게 지금 잘 가고 있네.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면 운전이 정말 쉬워집니다. 네, 이렇게 점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것도 아니고 아닌 걸 알 수 있고, 내가 또 이쪽으로 치우쳐진 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중앙을 이렇게 맞춰서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코너를 만나도 자신있게 가면 돼요. 이 점들만 딱 맞춰서 선 따라 쫙 가면 돼요. 그냥 점과 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쫙 가면 돼요. 일정하게 유지해서 이렇게 쫙 가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 도로를 벗어날, 차선을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A필러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예방 방법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보통 이 자세로 가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유리창이나 앞유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운전자의 시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길로 좌회전할 거예요. 자, 가봅니다. 저기 앞에 연석 보이죠? 자, 그냥 연출하는 거니까 역주행이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자, 제가 좌회전할 때 보통 여기서 이렇게 신호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나가는데 이미 내가 진입하기 전에 이 정도 거리에서 저쪽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보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하면 이 A필러 때문에 점점 이쪽 상황이 가려집니다. 자, 이렇게 정지선 대기한다 치면 가려져서 안 보이죠. 이놈 때문에 이쪽이 전혀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여기 있는 사람. 그래서 좌회전할 때 사고 예방하는 요령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몸을 써야 돼요. 몸을. 자, 제가 좌회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 몸을 잘 봐주세요. 좌회전 합니다. 자, 못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봐줘야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거 때문에 사람 안 보입니다. 사람은 세로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퍼져 있지 않으면 물체를 사물 식별하기 쉽잖아요. 몸 쓰는 게 웃겨 보여도 이 웃긴 게 100번 낫습니다. 사고 나는 것보다. 자, 우회전 또 해볼게요. 우회전. 방향을 바꿔서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회전하는 상황이에요. 우회전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자, 우회전도 마찬가지. 우회전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뒤에서 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회전 하는데 분명히 도로 다 보여요. 이 유리창으로 통해서도 다 보이는데 고개를 여기까지만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돌려야 되냐면 뒤로까지 봐야 돼요. 뒤로까지. 자, 우회전 한다. 자, 횡단보도 사람 없는 거 봤어요. 근데 들어갈 건데, 서행으로 들어갈 건데 이걸 봐야 돼요. 이렇게 뒤를 봐야 돼요.
뒤. 저기 앞에는 이미 사람 다 갔는지 내가 미리 다 파악이 됐어요. 근데 여기 뒤에서 가까이서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거, 달려 들어오는 사람 못 본다고요.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못 봐요. 이만큼 돌려야 됩니다. 훑어서 보는 거예요, 훑어서. 자, 보세요. 자, 우회전합니다. 자, 서행으로 딱 진입하죠. 이쯤 와서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시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 것과 안 보고 가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몸을 써서 직접 다 해결을 하셔라. 아시겠죠? 자, 다음은 교차로 진입할 때 뭐 신호가 있건 어건 간에, 특히나 뭐 신호 없는 이런 좁은 도로 있잖아요. 좁은 길에 교차로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 차도 많이 서 있고 사람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도로 있잖아요. 이런 도로에서 사고 없이 지나가는 요령입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운전하는 자세에서 눈 정도 돌려요. 눈 정도, 약간 고개 정도 돌리는 느낌. 다 봤다 생각하고 진입하거든요. 네, 직진해 볼게요. 지금 고개를 다 쓰세요. 고개를. 그 숄더 체크라고 하잖아요. 고개를 다 써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최대한 반경을 넓혀서 주변을 살피세요. 그러니까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이쪽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빠르게 착착 착착. 빨리 보면 일단 빨리 보더라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숄더 체크를 몸에 익혀 놓으면 정말 운전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라도 하면 정말 사고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지금도 이렇게 좁은 길에 왔는데요. 이렇게 좁은 길은 통과하는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상대방 차랑 언젠가 내가 이렇게 교차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행을 할 때 항상 어디로 비켜줄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포토 앞에 자리 있죠? 자, 지나갔어요. 자, 지금 맞은편 차 오잖아요. 내가 모닝 뒤에 붙일 생각을 했어요, 방금. 자, 이렇게 피해줄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해 가시나요? 내가 항상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맞은편 차량을 만났을 때 난 어디로 피하겠다. 지금 이렇게 넓은 길은 그냥 교차하면 돼요. 관계없는데 양쪽에 주차가 돼 있거나 한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좁은 길에 들어가면 사실 겁부터 나잖아요. 겁먹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가면 차가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피해 주겠다 라는 거를 조금 염두를 하고 운행하시면 훨씬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볼게요. 차 들어오죠. 그럼 나는 여기로 붙이려고 방금 생각을 했어요. 우측으로. 자, 피해 주는 겁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자, 다른 차들 들어오죠. 내가 못 나가니까 이 차들 보내고 가는 겁니다. 자, 보내줄게요. 다 가라고 먼저 보내줍니다. 네, 흰 차 지나가면 진입할게요. 뒷차 안 움직이면. 자, 갑니다. 출발. 이렇게 골목에 들어와도 내가 어디로 피해 줄지 미리 계산만 하고 염두해 두고 운전한다면 골목길도 사실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오잖아요. 나 여기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가라고. 이런 빠른 판단을 미리 하는 거예요. 앞에 다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엉켜가지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자, 다 보내고 출발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골목이나 이런 좁은 길을 운전할 때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주변에 지형 지물을 이용하세요. 주변의 지형 지물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저 차도 제가 기다릴 거예요. 자, 오죠. 서로 눈치 게임 한 거예요. 내가 기다릴게, 내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 출발하면 돼요. 상대방도 저를 기다려줬는데 제가 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들어오라는 신호예요. 내가 먼저 갔으면 저 사람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자, 최대한 주형 지물을 이용하란 말이 뭐냐면 가게들 보면 이런 간판들, 유리 창들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창에 반사되는 불빛, 낮이면 햇빛에 가려지는 그림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저 차 들어오죠. 내가 속도를 줄여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나가라고. 지나가고 나서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차 들어오죠. 나는 포토 뒤에 붙을 거예요. 자, 나오라고. 자,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해 가시죠? 지형지물 이용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저쪽에서 골목에서 나오면 자동차 라이트가 비출 것이고 사람이 뛰어오면 그 반사되는 유리창에 사람이 어떤 실루엣이 보일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가 하나 나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상상, 생각,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차 바퀴 움직이죠. 바퀴 꺾여서 움직였잖아요. 바퀴 꺾여서 움직인 거는 내 앞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형 지물을 이용하면 운전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좁은 길은 되게 학습하기 좋은 도로예요. 지금도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저 사람도 나를 양보해야 될 것이고. 자, 깜빡이 신호 보내줬죠? 자, 아이 걸어 나옵니다. 자, 어린 애들은 차가 잘 모르죠, 위치를. 항상 어른이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좁은 길에 내가 좁다고 해서 이렇게 중앙을 차지하고 가지 마세요. 중앙을 차지하고 가면 그 다음 대처가 안 됩니다. 항상 우측 통행이니까 웬만하면 우측으로 가다가 다시 들어가고 상황이 안 되면 또 부득이하게 차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다시 우측으로 붙이세요. 가운데로 밀고 나가지 말고 서로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맞은편도 나도
서로가 다 이걸 지켜줘야 원활한 통행이 가능해요. 그럼 세대 지나가면 내 뒤에 차 붙었고 내가 포토 피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엉키고 설켜서 차가 멈추면 서로 피해입니다. 서로 피해. 그러니까 조금 양보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선 변경할 때 후측방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왼쪽도 될 수 있고 오른쪽도 될 수 있고 후측방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이렇게 차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 날 수 있고 사고 날 것 같아서 놀라서 확 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도 몸을 써야 됩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사각지대 확인은 아까 A필러랑 똑같아요. 원리는 내가 안 보이는 부분은 몸을 써서 보세요. 몸을 써서 어떻게? 이렇게 원래 보이는 차 말고 그 바깥쪽 나에게 달려드는 어떤 엉키는 차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앵글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 차체는 보이고 저기 멀리 차 한 대가 보이죠. 근데 이 멀리는 안 보여. 이 멀리 이 각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에. 몸을 어떻게 쓰냐면, 자, 내가 한번 확인했어요. 없는 것 같아. 한 번 더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우측으로도 내가 차선 변경하기 전에 내 차 옆에 뭔가 있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선 변경을 동시에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포개지면서. 그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때 이렇게 보면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그냥 고개 당겨서 딱 이렇게 한 번만 탁 시속하게 이렇게 이렇게 몸을 쓰면 정말 넓은 각도로 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차가 있는 데 보이시나요? 차 안 보이죠? 사각지대가 이렇게 하면 차가 보이죠? 이렇게 측 후방에 사각지대 속에 있는 차량이 있어요. 거울에선 벗어났지만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자, 차선 변경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금은 사각지대를 알려드렸고, 차선 변경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내가 차선 변경을 지금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을 할 거예요. 자, 깜빡이 한번 켜봅니다. 켰을 때 뒤에 차가 가까워지면 나보다 빠른 거예요. 유리에 봤을 때 뒷차가 나보다 빠르면 유리에 크게 보입니다. 차가 점점 커진다면 나보다 빠르다, 끼워줄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깜빡이 켜볼게요. 자, 지금도 차가 커지고 있죠? 네, 보내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도 깜빡이 켜고 있는데, 자, 이 차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안 끼워주네요. 자, 나보다 빠르니까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나보다 빠르다는 뜻이 되니까 먼저 가라고 보내주는 게 매너입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관계없이 점점점 커지면 나보다 빠르다, 그리고 끼워줄 의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는 끼워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반대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한번 깜빡이 켜볼게요. 자, 지금 깜빡이 켰습니다. 켰고요. 자, 뒷차가 나랑 거리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일정하죠? 거리가 나랑 일정하다는 거는 나랑 속도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들어오라고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깜빡이를 켰잖아요. 저 차가 나한테 가까워지지 않아요.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들어오라는 신호로 봐도 됩니다. 그때 차선 변경하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핸들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놓고 어떤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핸들이 지금 삐딱하죠?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D를 놓고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만 떼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핸들이 요렇게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신호냐면, 핸들 지금 일로 틀려 있으니까 요렇게 틀어. 이 핸들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우측으로 한번 감아 놓을게요. 우측으로 감아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야, 왼쪽으로 돌려야 돼. 야, 왼쪽으로, 이쪽이야. 신호를 준다고요, 신호를. 그렇게 해서 내 차 핸들이 틀어져 있는지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정방향 11자가 됐어요. 이때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살짝. 자, 브레이크 뗐어요. 반응 없어요. 타이어는 원래 11자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핸들의 방향을 내가 혹시나 틀어져 있나 알아보고 싶을 때는 발을 한번 떼봐라. 그러면 자, 이쪽이야. 이쪽으로 틀어야 똑바로 돼 하고 힌트를 줍니다. 핸들 얘기 나온 김에
핸들 돌려서 풀어지는 거, 직진성에 대한 원리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전방에 좌회전 하는데 핸들을 감아먹고 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의 초보자분들은 자 보세요. 좌회전 합니다. 감았어요. 핸들 감았죠. 자, 풀 때도 내가 풀어요. 내가 이러면서 잡고 막 힘 꽉 주고. 이해 가죠? 물론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차가 핸들은 스스로 원복하려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좌회전이든 유턴이든 우회전이든 모든 구간에서도 그거를 알고 운전을 하면 내가 이거를 돌리는 거 좋지만 차도 이렇게 돌아오는 힘이 있으니까 요때는 힘을 빼고 서서히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긴장을 바짝 해가면서 돌리고 풀고 또 돌리고 풀고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진입할 때 편안하게 들어갔다가 탈출하면서 스무스하게 풀리는 핸들의 그 힘을 이용해서 가볍게 그냥,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웜위치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유턴 구간에 왔는데요. 제가 유턴을 하고 핸들 복원을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출발합니다. 유턴 돌릴게요. 자, 유턴 돌렸어요. 자, 핸들 보세요. 자, 핸들이 스스로 돌아옵니다. 자, 내 손은 항상 여기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미끄러질지 모르잖아요. 자, 다시 전방에서 유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들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앞에서 유턴 할 거예요. 자, 핸들 감았습니다. 자, 보세요. 핸들 풀리는 거. 풀리죠? 나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물론 내가 도와줘도 되지만 이 차의 성질을 잘 알고 운전하면 내가 그만큼 편하게 이 차 자체와 부드럽게 교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핸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성질을 내가 운전할 때 잘 이용만 하면 정말 운전이 편해지고 요령껏 잘 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100% 다 돌리고 100% 다 돌려내면 그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핸들 자체가 돌아오는 성질을 내가 알고 그 힘을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이용을 잘하면 운전하기가 정말로 많이 편해진다. 자, 그리고 코너길 있잖아요. 꼬불꼬불한 길.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 핸들에 힘을 안전하게 주기 위해서는 자, 왼쪽 코너죠. 그러면 왼손으로 잡아 당깁니다. 오른손은 거들 뿐. 이해 가시나요? 오른쪽 커브면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면 돼요. 밀면 힘들어요. 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육과 관절 구조가 밀고 있는 건 힘들어요. 오히려 당기는 게 쉽습니다. 근육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가거나 꼬불꼬불한 길을 많이 마주치면 자, 지금 왼쪽 코너죠. 왼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 오른손은 거들 뿐이라 했어요. 자, 우측 꺾이죠.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살짝. 왼손은 거들 뿐. 뭐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의 분배를, 밸런스를 잡아라는 거예요. 오른쪽 꺾이면 오른쪽으로 당긴다. 왼쪽으로 꺾이면 왼손으로 당긴다. 당길 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다양한 운전 스킬들 알아봤는데요.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20년간 사고 없이 운전을 해오면서 터득한 기술들이니까요. 이 중에 도움 될 만한 것만이라도 잘 숙지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